진짜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오면 미안해. 자, 6번.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인데 두근의 차가 3이래. 그때 이 2차 방정식 안에 들어있는 미지수 k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일단 주목할 거는 두근의 차가 3이라는 거. 자, 두근의 차가 3이래. 그럼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다른 근은 알파랑 차이가 3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다른 근을 얘랑 차이가 3 나도록 하는 알파 마이너스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근은 우리가 이미 찾은 거잖아. 완벽한 값은 아니지만 두 근을 어쨌든 한 문자에 대해서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우리 K값을 찾아볼 거야. 근데 K값 찾기 전에 이 근을 먼저 완벽하게 찾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굉장히 편리한 조건을 하나, 편리한 그 성질을 하나 이용을 해볼게요. 무엇이냐? 우리 많이 봤던 거, 우리 중학교 때도 봤고 지금도 많이 쓰고 앞으로도 많이 쓸 바로 그것!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왜 여기 지금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2차항의 계수와 1차항의 계수 온전히 주어졌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다? 바로 두 근의 합이 되게 되는 거죠. 두 근의 합 어떻게 돼요? 얘네 두 개 더한 거. 두 개 더하면 2알파 빼기 3. 이게 계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2차항의 계수분의 1차항의 계수. 즉 마이너스 2차항의 계수 1분의 1차항의 계수 이렇게 나온다고. 즉 얘가 5가 된다는 얘기예요. 2알파 빼기 3이 5래. 그러면 2알파는 8이잖아. 알파는 4가 되는 거죠. 한 근이 4야. 그럼 다른 근은 여기서 아까 3 뺀다고 했잖아요. 1이야. 두 근이 1과 4예요. 우리 두 근 찾았잖아.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모르는 하나 K값 찾는 거지. K값 근데 어떻게 찾을 거야? 굉장히 쉽게 찾을 거야. 굉장히 쉽게. 너무너무너무 쉽게 찾을 거야. 뭘 이용해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걸 이용해가지고 찾는다는 얘기예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썼죠, 방금 우리? 두 근의 합 말고 딴 것도 뭐 있어? 알고 있잖아. 바로 그거. 두 근의 곱. 자, 두 근의 곱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두 근의 곱. 여기서는 두 근 곱하라는 거니까 4 곱하기 1에서 4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란다. 2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 즉 2차항의 계수 1분의 상수항 K 더하기 2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K 더하기 2가 4야. 그럼 K는 뭐예요? 2. 쉽게 나오잖아.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만 이용하면 2차 방정식이 굉장히 쉬워져요. 언제? 근에 대한 힌트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도 크게 어려울 거 없이 근과 계수의 관계만 이용하면 쉽게 very easy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7번. 2차 함수 fx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4a 더하기 1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한대요. 그때 m의 최대값을 구하래. 최소값이라 놓고 최대값을 구하래. 뭔 소리야? 뭔 소리긴. 그냥 정리해보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일단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이랬어요. 우리 최소값 어떻게 구해? 이거 우리 매우 어린 시절, 우리가 아직 기억을 못하는 그 어린 시절 바로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죠. 그죠? 중학교 3학년 때 뭐라고 배웠어요? 최소값은 우리가 이 식을, 2차 함수식을 표준형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형태로 바꿔가지고 거기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이렇게 뽑아서 구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아름다운 형태,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표준형은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의 형태였죠. 그럼 얘를 x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아름답게. 자, 그러면 fx가 주어진 식 fx가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떤 특정한 상수항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특정한 상수항은 지금 제곱의 개수가 1일 때는 우리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누고 그걸 제곱하면 되게 되는 거죠. 자, 1차항의 개수 2로 나누고 제곱하면 a를 제곱하는 거니까 우리 a 제곱이 있으면 얘를 완전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만들어 주려고 a 제곱 없는 a 제곱을 갖다 썼잖아요. 그럼 어떻게? 더해주기만 하면 식이 바뀌지.
그러니까 우린 더해줬다가 다시 빼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 계산해주면 0 되니까 우린 식이 바뀐 게 아닌 거죠. 식의 값은 바뀌지 않았어요. 모양만 약간 바꾼 거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 뒤에 분들 그대로 모셔와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줬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 얘잖아. 그쵸? 매우 아름답게 나왔잖아. 딱 봤는데 근데 최소값이래. 우리 이제 이는 지금 이 2차 함수는 제곱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란 말이야. 근데 최소값이라는 거, 최소값, 최대값이라는 건 모두 다 그래프에서 y값에 2차 함수에서 y값이 제일 작아지거나 제일 커지는 순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2차 함수에서 y값이 제일 작아지는 건 언제야?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바로 이 꼭지점에서 제일 작아지겠죠. 꼭지점의 좌표가 근데 얘네. 그럼 제일 작을 때의 y값이 얘라는 얘기잖아요. 우린 최소값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근데 최소값을 구하세요가 아니라 근데 m의 최대값을 구하래. m의 최대값. m의 최대값이라는 건 뭐야? 뭔 소리야 이게? 아, m 구했잖아. 근데 무슨 최대값을 구하래? 얘는 지금 m이 우리가 구한 m의 형태가 m과 a에 대한 지금 2차 함수의 형태로 바뀌어 있죠. 그죠? a 값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m 값이 달라지잖아. 그렇다는 거는 m은 a에 대한 2차 함수라는 얘기잖아요. 2차 함수? 근데 제곱의 개수가 음수네. 그럼 이 2차 함수는 지금 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한 어떤 함수가 될 거란 얘기죠. 그때 m의 최대값이래.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x축이 a 값이 되게 되는 거고 이렇게 y축이 m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함수 그릴 때 좌표 평면에 x축 대신에 이제 a축이 되는 거고 y축 대신에 m축이 되는 거야. a 값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m의 값이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m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 위로 볼록한 함수에서 m의 값이 제일 높이 올라오는 순간, 즉 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방금 이 과정을 한 번 더 하면 되는 겁니다. 얘는 지금 a에 대해서 전개되어 있는 일반형 형태잖아. 이거를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바꿔야 된다? 바로 아름답게 표준형으로 바꿔줍니다. 어떻게? a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자, a에 대한 완전제곱식 어떻게 만든다고요? 지금 얘는 아까 제곱의 개수가 1이었잖아. 그래서 얘 1차항의 개수 2로 나누고 제곱하는 걸 상수항으로 갖다 썼죠. 근데 얘는 1이야? 아니잖아. 그러면 강제로 1로 만들어주면 돼요. 어떻게? 얘네를 자 표준형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얘네 두 개를 2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로 묶어요.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4a. 얘가 a에 대한 완전제곱식이 돼야 돼.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이때 묶어놓은 다음에 이때 1차항 a의 개수를 2로 나누고 제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 근데 더해주기만 하면 안 되잖아. 또 빼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마이너스 4 빼줄 건데 얘는 여기 들어가 있어봤자 완전제곱식 만드는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 괄호 밖으로 쫓아낼 거야. 쫓아내는 과정에서 마이너스를 만났네. 곱해져서 밖으로 나오니 플러스 4라고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밖으로 나오면서 플러스 4가 된다는 거. 이거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혼자 놀고 있던 플러스 1 다시 데려와서 여기다 붙여주시고요. 자, 그럼 얘 계산해주면 얘 완전제곱식 만들면 a-2의 제곱 더하기 5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m과 a에 대한 2차 함수는 표준형으로 바꿨더니 m은 마이너스 a-2의 전체 제곱 더하기 5.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2,5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그때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 즉 n좌표 값 5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의 최대값은 우리 5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그냥 꼭지점 구하는 거 2번 연속으로 해주면 나오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번 연습해보면 간단해질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비슷한 거 중학교 때도 했고 지금 또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볼 때 또 할 거고 그러면 그땐 잘 풀 거고 그쵸? 그러니까 꼭 연습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8번 볼게요. 이번엔 활용 형태의 문제예요. 자, 문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때 이 무대 둘레가 12일 때 그때 우리 이 반원형들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무대 둘레가 12라 그랬잖아. 근데 A, B, C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A, B랑 A, C랑 같은. 그러면 우리 심플하게 얘의 길이를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변의 길이는 뭐가 돼요? 얘를 뭐 B라고 할 수 있는데 둘레의 길이가 아까 12라 그랬잖아. 그럼 A 2개 더하고 B 하나 더한 게 1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B는 뭐예요? B는 12 빼기 2A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B 말고 12 빼기 2A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한번 바닥재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바닥재의 넓이는 지금 잘 보시면 이 반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반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치, 반원이잖아. 반원이니까 원의 넓이에다가 2분의 1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설마 이거 모를 리가 없겠죠. 그죠?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공식. 반지름의 제곱 파이. 자, 그럼 이 반원 A, B의 넓이는 자, 얘를 우리 S1이라고 하고 얘도 어차피 넓이 같을 거잖아. 한 변의 길이 같으니까 얘도 S1, 얘의 넓이를 S2라고 할게요. 그때 자, S1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자, 지름이 A인 원의 반만큼이에요. 그럼 반지름이 2분의 A인 거잖아. 그럼 2분의 A의 제곱 파이가 S 반지름이래. 이 반원의 넓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결국 4분의 A 제곱 파이예요. 그럼 S2의 넓이는 얘는 지름이 이번에는 12-2A잖아요. 그럼 S2의 넓이는 지름이 12-2A니까 반지름이 6-A가 되는 거죠. 얘 2로 나눈 반지름의 제곱 파이 6-A의 제곱 파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바닥재 넓이의 전체 값은 전체 합은 S1 2개, S2 1개를 더한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2배에다가 얘 더해준 거. 자, 얘 반지름의 뭐니? 바닥재의 넓이를 그냥 우리 총합을 K라고 할게요. K는 얘 2개, 얘 1개 더해준 거니까 2 곱하기 4분의 A 제곱 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얘 6 빼기 A의 제곱 파이를 더해준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 이때 넓이 K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그럼 얘를 조금만 더 정리해주면 A와 K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오겠죠. 그거 정리해줘 볼게요. 자, 그러면 K는 자, 얘 2분의 A제곱 얘 전개해주면 자, 일단 파이 같으니까 파이로 묶어주면서 전개해줄게요. 그러면 2분의 A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36 파이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근데 여기에서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전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얘를
아름다운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꼭지점의 좌표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꿀 거다? a에 대한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제곱의 개수 2분의 3으로 얘네 두 개, a 두 개를 묶어요. 2분의 3으로 묶어주면 얘는 a제곱, 그 다음에 묶어주면 얘로 나누는 효과니까 마이너스 8a가 되게 되는 거죠. 얘가. 그죠? 그랬을 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거면 뭐가 필요해요? 1차항의 개수 2로 나누고 제곱한 상수항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플러스 16이 필요하게 된 거죠. 4를 제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더해주기만 하면 식이 바뀌게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6을 해주게 되는데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필요 없으니까 밖으로 쫓아내죠. 밖으로 쫓아내면서 2분의 3이랑 만나네. 곱하면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4가 되고 그 다음에 얘 플러스 36 그대로 오게 되게 되는 거죠. 오케이? 보여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얘를 조금만 더 정리해 줘 봅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a 값이 4일 때 최소값 12 파이를 갖는 어떤 k와 a에 대한 2차 함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최소값이 뭐다? 12 파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2 파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참 쉽죠? 자, 활용 문제라고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 다 이용해가지고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간고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9번. 이번엔 이 2차 함수가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32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래요. 자, a는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이 두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바로 교점. 교점이라는 건 두 그래프가 서로 겹치는 점, 그걸 우리가 교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교점의 좌표가 알파, F 알파, 베타, F 베타가 된대요. F 알파라는 건 뭐야? 이 식에서 x에다 알파 넣은 값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y값 얘기하는 거예요. y값. 이 식에 이 2차 함수의 y값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 넣었을 때의 그 y값이 f 알파가 되는 거고, 이 식에다가 x에다 베타 넣었을 때의 y값이 f 베타가 되게 되는 거죠. 결국 x, y라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31에 그러면 여기서 알파랑 베타는 뭐예요? 얘랑 얘 교점이잖아. 교점이라는 건 뭐예요? 둘이 서로 겹치는 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둘이 서로 겹치는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 볼게요. 어떻게 구할 거냐? 교점이라는 거 한번, 교점이라는 말에 한번 우리 이렇게 퍽 빠져 봅시다. 자, 교점은 얘 위에도 있으면서 얘 위에도 있어요. 왜? 이렇게 겹치는 점이니까. 그러면 자, 얘 2차 함수 뭐 이렇게 생겼을 때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난다고 칩시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겹치는 점 두 개 여기 보이죠? 얘 하나, 그 다음에 얘 하나 이렇게 나와요. 이때 이 두 점의 좌표를 우리가 어디 있니? 네, 파란색 그래. 알파, F 알파 얘를 베타, F 베타라고 부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랑 베타, 지금 알파랑 베타에 대한 힌트가 주어졌는데 알파랑 베타는 교점의 x좌표들이잖아. 그죠? 우리 이 교점의 x좌표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교점의 x좌표라는 거에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그러면 교점이란 거 아까 뭐라 그랬어?
겹치는 점이니까 두 식에서 두 식 아니면 또는 두 그래프에서 x값이 x값이랑 같고 y값이 y값이랑 같은 순간이 될 거잖아. 그죠? 교점이 되려면 둘 다 x 이 알파 콤마 f 알파랑 베타 콤마 f 베타를 두 식에 넣었을 때 두 식 다 성립이 돼야 돼요. 그렇다는 건 x랑 같고 y랑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y랑 같다 그랬어요. 이 y랑 같아. 그럼 두 식에서 지금 좌변이 같죠? 그럼 우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우변과 우변이 같다고 한번 식을 놔봅시다. 우변과 우변이 같다고 놓으면 ax 더하기 10은 x제곱 빼기 3x 더하기 6이라고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한번 얘를 다 우변으로 몰아볼게요. 그러면 x제곱 빼기 3 더하기 ax 빼기 4는 0이라는 식이 나왔잖아. 그죠? x에 대한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뭐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방금 나왔던 것처럼 y랑 y 두 식의 y값과 y값이 같을 때의 x값을 구하는 2차 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y값과 y값이 같다? 아까 뭐라 그랬어? 교점이라고. y값과 y값이 같은 순간은 이 직선과 2차 함수의 y값과 y값이 서로 같은 순간은 교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바로 이 2차 방정식 되겠습니다. 그때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근이 나올 거 아니야? 두 근이 지금 알파랑 베타가 된다는 거예요. 교점의 x좌표니까.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 당연히 교점의 x좌표가 돼야지. 그죠? 그럼 교점의 두 x좌표가 우린 알파, 베타가 된다. 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된다라는 겁니다. 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두 근이 주어졌네? 그 다음에 두 근의 힌트가 요거 주어졌네? 그럼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가지고 얘랑 연관 지을 수 있잖아. 그러면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일단 구해볼게요. 두 근의 합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개수. 그러니까 3 더하기 a가 되는 거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4가 되게 되는 거죠. 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구해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알파 베타에 대한 또 다른 힌트,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32다라는 거 있잖아요. 자, 얘를 이용해가지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할 수 있는 식으로 좀 변형을 해볼게요. 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우리 곱셈공식 변형을 쓰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알파 더하기 베타 뭐였어요? 3 더하기 a.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마이너스 4잖아. 얘는 3 더하기 a의 전체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3 더하기 a가 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32래요. 그러면 자, 이 식 한 번만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디다 하지? 자, 전개를 계속 해주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자, 이거 A에 대한 이제 3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 식 조금만 더 정리해 줄게요. 자, A끼리 합쳐주고 그 다음에 상사원끼리 합쳐주면
자, a세제곱 더하기 9a제곱 더하기 39a 더하기 31은 0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얘 뭐예요? a에 대한 3차 방정식.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a 값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중에 실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3차 방정식을 풀어봐야죠. 이거 어떻게 풀어요? 3차 방정식 풀 거면 이 식 인수분해해야 되잖아. 근데 인수분해 공식으로 안 되는 식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 인수정리를 이용한다. 자, 인수정리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찾아볼게요. 최고차항의 자, 일단 넣어서 찾아볼 건데 그때 넣는 값 중에 후보군이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개수의 약수들 중에 하나.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거. 근데 얘 지금 서로수잖아요. 약수가 1과 31밖에 없어요. 얘 약수 1이잖아. 개수 1이니까. 그럼 우린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31 총 4개 중에 하나만 넣었을 때 얘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플러스 1부터 한번 넣어 볼게요.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 1 넣으면 1, 9, 39니까 더하면 49죠. 거기에다가 31 더하네. 그러면 절대 0이 될 리 없잖아요. 그럼 A에다 이번엔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9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0 얘 플러스 9, 플러스 31 두 개 더하면 40 마이너스 40, 플러스 40이니까 0 되는 거죠. 언제? A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얘가 0이 돼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떤 1차식 곱하기 2차식 형태로 한번 나올 텐데 그때 이 1차식에서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나오도록 우리 A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2차식이 나올 건데 이 2차식은 이 원래 있던 식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한 인수 A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그 근이 이 식으로 오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누는 거를 이 식을 얘로 나누는 거를 조리제법으로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리제법 하기 위해 개수들 쭉 써줄게요. 그 다음에 조리제법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A값 마이너스 1 넣어줘서 진행해주면 1, 마이너스 1, 8, 마이너스 8, 31, 마이너스 31, 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남은 2차식이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3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근은 A가 자,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도록 만드는 A 값이잖아. 근데 잘 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 하나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자, 얘는 지금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나올 텐데 얘 판별식 해보면 지금 판별식 4분의 D 짝수된 판별식 돌려보면 얘 16 빼기 31 이렇게 돼요. B'의 제곱 빼기 AC 해가지고 그럼 얘 마이너스 15잖아요. 0보다 작죠. 그럼 이 2차 방정식은 두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두 허근. 근데 우리 A 값은 아까 실수라고 했잖아. 실수 A 값.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 허수의 근이 나오는 얘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거는 실근 나오는 이 A 플러스 1이 0이 되도록 하는 A 값 마이너스 1. 이 근이 되게 된다는 우리가 찾는 A 값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0번. 이번에는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요거일 때 나머지 두 근을 구하래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다? 바로 개수가 모두 실수인 3차 방정식이다. 그럼 얘는 왜 우리가 많이 안 들어봤던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개수가 실수인. 얘는 우리 여기다가 켤레근의 성질을 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켤레근의 성질 뭐예요? 자, 우리 2차 방정식에서도 켤레근 나왔고 3차 방정식에도 켤레근이 있죠. 켤레근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한 근이 복소수의 형태로 나오면 다른 한 근은 얘의 켤레 복소수가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한 근이 지금 주어졌는데 다른 한 근을 개수가 모두 실수이기 때문에 얘 켤레 복소수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어진 한 근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알기 쉬운 형태로 얘 유리화 시켜주면
자, 이렇게 1-i라는 근이 나오게 되죠. 한 근이 1-i야. 다른 한 근은 개수가 모두 실수이기 때문에 얘의 켤레 복소수가 켤레 근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른 한 근은 우리 얘 켤레 복소수인 1 플러스 i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근이 지금 1-i와 1 플러스 i라고 두 개의 근을 나왔어요. 근데 얘 3차 방정식이잖아.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도합 3개! 그러면 우리 이 두 근 말고 나머지 한 근이 더 필요해요. 걔를 심플하게 알파라고 해줄게요. 그러면 우리 세 근을 이렇게 하나는 1-i, 하나는 1 플러스 i, 하나는 알파라고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이 a랑 b값 구할 거면 b값 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중에 하나 구했어요. 나머지 하나 알파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a랑 b 구할 거 없이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아까도 앞에 문제에서도 우리 근과 계수에 썼잖아요. 계수의 관계 썼잖아요. 그거를 3차 방정식에 똑같이 쓸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자, 3차 방정식에서는 세 근의 합이 상수항의 개수 마이너스 3차항의 개수분의 2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세 근 중에 두 근의 곱들의 합이 이번엔 3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이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근데 지금 개수들 중에 유일하게 실제 숫자로 주어져 있는 건 이거 상수항밖에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때 3차항의 개수분의 마이너스 3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을 이용하는 세 근의 곱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쭉 써보면 자, 세 근의 곱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3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즉 6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좌변 좀만 계산해 볼게요. 좌변 얘 1-i 곱하기 1 플러스 i 합차잖아. 합차로 계산해주면 제곱 빼기 제곱 해주면서 2가 되는 거죠. 이 알파가 그러면 6이란 얘기네. 알파는 뭐예요? 3.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인 알파 쉽게 구했죠.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나머지 두 근은 한 근은 1-알파고 다른 한 근은 3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근은 1 플러스 i와 아까 제가 1-알파를 했죠. 취소 1 플러스 i와 3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 켤레근의 성질과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참 쉽죠. 3차 방정식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 그 근을 구하는 거는 인수분해만 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계수 안에 있는 미지수나 근을 구하는 거는 우리 켤레근과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만 이용하면 very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11번. 이번에는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래요. 자, 얘 대표적인 허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오메가는 지금 x세제곱의 1의 한 허근이래. 그럼 근이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근이라는 건 x 대신에 집어넣어도 식이 성립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허근이래. 그럼 얘는 세제곱해서 1 되는 거 1이잖아. 근데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총 3개 나와야 되죠. 그 중에 실근이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또 2개는 실근이 될지 허근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이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 3차 방정식 직접 풀어볼 거예요.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죠. 얘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x 빼기 1 여기에서는 실근 1이라는 애 나오고 자, 이 2차 방정식은 판별식 해보면 판별식이 마이너스 3 나와서 0보다 작잖아.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허근이라고 하면 결국 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 되도록 만드는 허근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오메가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 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
이 식 대신에 오메가 집어넣은 게 성립을 해야 돼요. 자, 아까 구했던 식 3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걸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걸 구했었죠. 그 다음에 이 오메가는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을 하나 또 구했어요. 근데 자, 이 2차 방정식의 허근이라고 했잖아요. 허근. 이다. 자, 일단 지금 이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만 짚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방금 찾은 내용 두 가지, 얘랑 얘 가지고 일단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4승을 구하래요. 자, 오메가 4승? 자, 오메가 제곱이랑 1까지는 아까 여기서 봤어. 근데 오메가 4승을 구하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트릭을 쓸 수 있어요. 뭐냐면 오메가 4승이래. 오메가 4승이라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오메가 3승에다가 오메가 한 번 더 곱해준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메가 3승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메가 3승은 바로 1! 그럼 얘는 1 곱하기 오메가인 거잖아. 그럼 1 곱하기 오메가 해주면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럼 주어진 이 문제는 바로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를 하라는 얘기가 돼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많이 본 것 같아. 어디에서? 바로 여기에서. 결국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얘 계산 결과가 뭐예요? 0. 그럼 얘의 계산 결과도 우리 0. 1번의 답은 0. 아름다운 0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그러면 2번은 어떻게 풀어요? 얘는 바꿀 수 있는 거 없네. 어떻게 해? 없다는 건 뻥이에요. 바꿀 거야. 어떻게? 오메가 제곱 보이잖아. 그럼 오메가 제곱을 여기 있잖아. 얘를 이용해서 바꿔볼게요. 자, 오메가 제곱은 그러면 얘 넘기면 되잖아요.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 첫 번째 있는 항을 우리가 1 더하기 분모는 1 더하기 오메가 그대로 있고 오메가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있잖아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도 얘를 이용해서 바꾸면 되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얘 옮겨도 되겠네. 옮기면 우변에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오메가만 남죠.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얘는 오메가가 되는 거잖아. 자, 1 마이너스란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얘 두 개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빼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식의 형태가 어때요? very 아름답죠. 어떻게? 왜? 인수분해된다. 약분이 싹 되니까 그러면 약분하고 나면 얘는 결국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2. 참 쉽죠?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오메가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한 다음에 문자들을 바꿔주면 우리 굉장히 아름답게 쉽게 풀리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겁먹지 마시고요. 일단 오메가의 성질 한번 쭉 써주시고 정리한 다음에 문제 접근해 주시면 very 쉽게 풀리는 문제.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점수를 얻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2번. 이번에는 4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2를 구하래. 근데 4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래.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긴? 이거 4차 방정식 풀어봐야지. 그죠? 4차 방정식을 풀어봐야 돼요. 근데 4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 인수분해 해야죠. 우리 기본적으로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해서 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두 개씩 아름답게 묶었을 때 공통인 부분이 나와요? 안 나와. 그럼 어떻게? 인수정리. 얘가 0이 되게 하는 한 근의 값 찾아가지고 일단 그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하나 먼저 찾아볼게요. 자, 우리는 여기다 x에다 아까 3차 방정식 인수분해 했던 것처럼 숫자들을 넣어서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볼 건데 그때 우리 막 아무렇게나 넣어보면 안 되잖아. 넣어서 0이 되게 하는, 즉 근의 후보군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게 뭐였어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개수의 약수.
중에 하나가,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들 중에 하나가 얘를 0으로 만드는 한 근이 된다는 얘기였죠. 그러면 일단 최고차항 계수 지금 1이잖아. 1의 약수 1. 즉 우리는 넣어볼 만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얘의 약수 1 또는 2 또는 4 중에 하나가 얘를 0으로 만드는 한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일단 심플하게, very easy하게 1부터 넣어볼게요.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2, 1 다 더하면 4 빼기 4니까 0 되는 건 맞잖아. 그럼 x가 1일 때 얘가 0이 돼요. 그러면 이 식을 인수분해 한번 하면 어떤 1차식 곱하기 3차식이 될 텐데, 그때 근 1이 x에다 1 넣었으니까 1 넣었을 때 0 됐으니까 근이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근 1을 갖도록 하는 식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얘라고 할 거야. 그럼 얘가 근 1을 갖도록 하는 1차식이어야 돼. x 빼기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3차식은 얘를 이 인수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오는 그 몫이 이 3차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x 빼기 1로 나눠 볼게요. 그걸 쉽게 하기 위해 조립제법을 써볼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이고, 우리 여기 x항 없죠? x항 없으니까 0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눈 식이 0이 되게 하니까 1 써주고 조립제법 돌리면 4, 4, 4, 0. 나머지 0 됐으면 나눠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얘가, 몫인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나오는 3차식 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 x 더하기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얘 아직 3차식 하나 더 있잖아. 얘 한 번 더 인수분해 되겠지. 얘 인수분해하면 어떤 1차식 곱하기 2차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한 번 더 인수분해하기 위해 똑같이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근데 얘도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계수의 약수들 중에 하나가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일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x에다 그러면 이번엔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죠? 근데 3 더하기 4니까 7, 마이너스 5 더하기 7이니까 2죠. 0 아니네. 그럼 1은, 마이너스 1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 마이너스 2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넣으면 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이죠? 그 다음에 얘 그 12에다가 4 더하니까 16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16이니까 0.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얘 0 됐잖아요. 한 근이, 인수분해했을 때 한 근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나오도록 하는 1차식 하나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2차식은 얘를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의 몫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차식을 x 더하기 2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0 되는 거, 나머지 0 되는 거 확인했죠? 그럼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의 몫인 얘가 여기 2차식으로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어진 저 4차식을 다 인수분해하고 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바로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죠? 자, 그러면 해가 어떻게 돼요? 해는 얘가 0이 되게 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게 하는 해들이 되는 거잖아. x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거나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2차식은 판별식 해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2씨 해보면 1 빼기 8, 즉 마이너스 7이네. 0보다 작네. 그렇다는 거는 판별식 0보다 작다는 얘는 어떤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이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이 아니라 한 허근 알파였다고 말이에요. 그럼 허근은 얘 허수 아니잖아. 얘도 허수 아니잖아. 여기서 나오는 근이 허근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즉 이 알파는 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는 0을 만족시키는 한 허근 알파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얘의 근이다 라고 뭐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이 2차 방정식에 x 대신에 알파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걸 줘놓고 우리는 이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2를 구하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하기? 이 식 바꾸면 되지. 어떻게 바꿔요? 자, 많이 봤던 형태죠. 얘 만들 거면 우리 얘를 양변을 알파로 나누면 되게 되는 겁니다. 나누면 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나눠볼게요. 양변 알파로 나누면 자,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알파분의 2는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야?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2 얘니까 필요 없는 얘를 이항시키면 우리가 궁금하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2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이번 문제는 제일 컸던 거는 그냥 이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가지고 근을 찾는 게 제일 컸고요. 근을 찾은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에 맞게 변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뭐 very easy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닐 거기 때문에 very easy라고는 안 할게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우리가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4차 방정식 나왔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 제가 나오면 4차 방정식 나오면 일단 인수분해로 짝짝짝짝 쪼갠 다음에 근을 딱 구하면 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겁먹지 마시고 인수분해하는 방법만 잘 기억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문제로